30여 년째 일제가 식민 통치 중이던 대만. 이날 타이중 시내에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환송식이었죠. 그 대상은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그리고 같은 시각 한 조선 청년이 찻집문을 나섭니다. 단도 한 자루를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환송식은 절정에 달했고 청년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모퉁이를 돌기 위해 속도를 늦춘 그 순간입니다. 홀로 개혁한 거사를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청년, 그는 바로 조명하 의사입니다. 조선 청년의 의거로 대만 총독부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엔 목숨을 건졌지만 구니노미야 육군 대장도 의거 8개월 후 사망하죠. 업적이 기준이라면 대단한 의거의 주인공으로 기억됐을 조명하 의사. 하지만 업적 그 너머에는 기억되기 위한 더 많은 조건이 놓여 있죠. 우린 지금 그 기류에 서 있습니다. 자택 겸 사무실을 겸하고 있는 이곳은 조명하 의사 기념 사업회입니다. 조명하 의사와 관련된 기록은 모두 여기에 있죠. 보게도 많지 않은 기록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오사카에서 찍은 사진으로 고향으로 온 사진인데 이 사진이 유일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뭐 6.25 전쟁이 끝나고 백방으로 찾았으나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있으면 좀 자료가 더 나왔을 텐데. 조명하 의사 사진이 가지고 계신 게 몇 개나 되셨나요? 지금 이거 한 장이랑 대만에서 발행한 거고 그 두 장밖에 없죠.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기념사업회가 소장 중인 사진은 단 2장. 최근 대만에서 발견된 사진을 더해도 그의 사진은 모두 석 장뿐입니다. 조명하 의사가 일본 및 대만 가서 편지를 오는데 그 유필이 하나 남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받으면 태워라, 불태워라. 그렇게 편지 끝말마다 꼭 썼기 때문에 선친들이 다 태웠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기억됩니다. 독립운동도 그렇습니다. 만약 기록이 없었다면 무력으로 항거한 의사로만 이분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없었다면 윤봉길 의사도 없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그 동생 주위 선친께서 안방 천장에 그 중요한 유품을 넣고 밀봉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보관했습니다. 그 가방도 지금 그 당시 가방을 집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우리는 그를 농촌 계몽운동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교육자로도 기억합니다. 생전에 쓴 편지와 일기, 저서와 같이 기록이 보존돼 있어서 가능한 기억. 그 후손에게는 다행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시절에
아버님께서 장롱에서 흰 보조개 센 걸 풀어보고 또 그걸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또 잘 보관하고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뭔가 어느 날 제 친구를 데리고 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둘이 놀다가 참 궁금해서 그걸 풀어보았습니다. 풀어봤더니 그 중에는 그 윤희사가 혁명할 때 가지고 있던 피 묻은 손수건 또 해중시계 등 윤희사 유품이 나와서 참 어린 나이지만 친구한테도 참 크게 자랑을 했고 그런데 만약 이 같은 기록이 없는 독립운동가라면 그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국립대만도서관의 도움으로 우리는 방송사상 최초로 당시 대만 일일신보에 실린 조명화 의사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这个就是1928年6月15日的台湾日日新报。那这个是事件发生1个月之后，第一次出现这么大规模而且详细的报道。 의거가 있었던 날은 1928년 5월 14일. 하지만 한 달이 지난 6월 그제야 첫 보도가 실립니다. 대만 총독부에 보도관저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지켜보던 대만 국립대 교수가 의미심장한 의견을 건넵니다. 应该是呢，整个官方然后呢，这个总督府呢，或者是日本呢，帝国内部正在思考，到底这份的报纸要怎么来讲述这件事情。 일제 강점기의 기밀 문서 밀대 일기입니다. 이 문서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조명화 의사의 의거를 자살을 결심한 조선 청년의 충동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간 보도를 통제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축소와 왜곡은 일제의 관행 중 하나. 이봉창 의사의 의거 또한 취업이 어려워 벌린 일로 폄하했죠. 일제의 악의적 보도에도 대만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老师， 慧萍，哎， 대표적인 항일 문학가 린시eng탕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可是林建党只是凭借着这个时候，他就留下来了几句话说：“余甚望其有为之牺牲。”我非常希望这是一个有为之牺牲，代表了那个年代的时候，无论是事后来说明赵秉和先生当时的确是一个有为的牺牲，都说明了身为殖民地的那个年代被统治者，背后内心深处当中那个最大的期待会是什么？ 독립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 离开之后不到1年呐。 일제의 기록에 반박할 자료가 없는 조명화 의사의 처지는 대만의 한국인 교수에게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对不对？第一时间反应的嘛，好吧？是这样的，这个。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독립운동 이쪽에는 사실 뭐 크게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명 의사를 계기로 해서 저도 현대판 독립운동가가 된 거죠, 이제. 조명화 의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04년 대만인 교수의 질문이 계기였습니다. 조명 의사를 아냐? 그래서 제가 조명화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국 사람이 조명화를 모르냐? 그래서 누구냐한테 일제시대 때 이제 뭐 군인엄야를 척살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뭐 한데 얻어맞은 것 같고 창피했어요. 창피해 뭐 막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김상호 교수의 부끄러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만 역사 사전은 일제의 기록 그대로 조명화 의사를 설수하고 있었죠. 이게 완전히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 왜곡을 한 걸 보고 제가 이제 머리가 이제 쭈뼛 섰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이거 다 뒤집어 놔야겠다 결심을 했죠, 강하게. 의도를 가진 기록이 미치는 파장은 컸습니다. 일제의 기록은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조명화 의사를 바로 기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조명화 의사를 다시 마주하며 생각해 봅니다. 의거의 축소와 왜곡으로 일제가 지키려 한 건 뭘까요? 조명화 의사의 의거를 불안정한 조선인의 충동적 회의로 규정하며 끝내 지키려 하는 것. 그것은 일제가 자부하던 대만 식민 통치의 안정성, 그리고 동화 정책의 뿌리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결국 일제의 의도대로 이 사건은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거의 다 이 조명화 의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역사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는 기록에 울고 웃습니다. 조명이 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당 이라는 분이 정말 은밀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 사진도 딱 지금 한 장이 있고,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장이 있어서 그거까지 합쳐서 2장이 있습니다. 사진도 안 남기고 기록도 잘 안 남겼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기록을 찾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당시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사진을 안 찍습니다. 왜? 수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을 가급적 안 찍으니까 사진도 적고, 임시정부 자료만 해도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이 상실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본의 범죄 기록에서 우리는 애국 기록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역현상을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의 부족과 왜곡을 넘어서는 방법은 흩어져 있는 기억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당 이회영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는 이회영 선생을 기억하는 동료와 가족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를 받들었던 그런 후배들이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아버지 기록을 하나 써주십시오.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이거 부족하다. 이게 당신이 직접 쓰셨어. 그런 걸 통해서 할아버지의 역할들이 자꾸 밝혀지니까 이렇게 숨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알게 됐죠. 참 제 후손으로서는 참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홍범도 장군의 기념사업을 자청한 것도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일에 후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간직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조명화 의사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그는 이 사진이 조명화 의사의 후손에게 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손이 있으면요,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후손이 없으면 누가 그런 노력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해줘야 될 텐데 학자들이 개인의 것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겁니다. 호주 시드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나고 자란 땅을 떠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명화 의사의 장손이 살고 있습니다. 1992년 37의 나이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단행한 이민. 이 결정엔 마주하기 버거운 사연이 있습니다. 조명화 의사의 장손 조경환입니다. 이민 온 지는 27년 정도 됐습니다. 이민 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부터 되게 센 질문을 하시는데, 나라와 나라를 옮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막말로, 속된 말로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런 나라를 위해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치셨단 말인가? 근데 나라는 몰라준단 말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저는 제가 그때 옳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민을 이제 단행하게 된 거죠. 경환 씨의 아버지이자 조명화 의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조형래옹.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원래 불운한 의사 독립투사셨고요. 왜?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잖아요. 중국에서 벌어진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들은 이런 분들은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를 위해서 현창 사업을 개인의 노력과 자금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세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 유족이. 1968년 추도식을 시작으로 조명화 의사 선양 사업에 뛰어든 경환 씨. 그 긴 이야기를 호주의 지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가깝지 않은 분이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모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이 없어요. I'm your 할아버지 or I'm your brother? 할아버지. Okay. Did you know that? Who's your 할아버지? Yeah, who's your 할머니? 할아버지 has a 할아버지 who was a very, very famous person. Do you know what famous means? 경환 씨의 생각처럼 모두가 조명화 의사를 잊은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가족들이 만나서 그 동상 앞에서 항상 사진을 찍었던 기억은 나요. 하고 사진도 되게 많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서 그때부터 쭉 그냥 계속 말씀 들어온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24살에 목숨을 바치고 했던 게 너무 신기하고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아빠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는 안 했지만 엊그저께도 그래 쳐봤어요. 그 조명화 그 이름을. 근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사진도 많이 나오고.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위해 대만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You just scream? How do you scream? 아니, Like that? It's on. 자, 나온다. 이순재 할아버지. That's the famous Korean actor. How to remember 조명하.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들아, 여기 들어봐봐. 이게 어디냐면은 그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형당하신 형무소 자리야. This is where my dad's grandpa was executed. You know, at that time, Emperor Hirohito's father-in-law를 kill한 거야. 군이놈이야. 예, 그 사람이 히로히토의 father-in-law였다고? 히로히토의 father-in-law. 그렇지. 가족의 기억에 지나지 않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독립운동사의 한 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잠깐만. 아, 참 그런데 그 조명하 의사가 후손이 있어요? 아드님은 돌아가셨고 손주분이 호주에 계세요. 그러면 일찍 결혼 일찍 하셨네. 어디 있어요 후손들은 지금? 지금 호주에 계십니다. 호주. 한국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호주 가 계신다.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후손 할아버지, 그다음에 호주에 있다는 그 후손이 나야. 경환 씨가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제가 1988년 10월 10일 서울대공원에 동상이 세워졌을 때, 다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감회가 대단하겠어요. 서로 진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 정도였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 그 동상을 건립하기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허가권자, 허가관청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달림이 심각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감사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계통에 있는 사람은 뭔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감사해야죠. 관리감독해야죠. 저는 그 사람한테 뇌물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목욕탕에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경환 씨의 몫이 된 조명하 의사의 선양 사업.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그는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울대공원에는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후손의 돈과 눈물, 상처로 세운 바로 그 동상입니다. 여긴 우리 조명하 의사님 동상을 제대로 세워놨네. 이곳에서 한국을 찾은 경환 씨를 만났습니다. 조 선생님? 네, 조경환입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TV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이렇게 먼 길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정말 아까운 나이, 창창한 나이에 그렇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24살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24살을 지나왔고 저희 자식들도 24살을 지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떻게 24살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을 했었는지. 글쎄 말씀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사실 이렇게 맨날 들로산으로 기타 메고 놀아다녔거든요. 그럼요. 1988년 후손의 노력으로 세워진 조명하 의사의 동상. 그 후로 30년이 흘렀지만 조명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 꽃도배 대만 갔었지만 이 파트가 빠졌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예, 있었으면 안 넣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장해서 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대중에서 이걸 몰랐었던 거예요. 참 아쉽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입니다. 예, 이게 제 유치입니다만 사실 그 대만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지역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런 데서 거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쉽게 묻혀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나라가 대만과 국교가 또 단절됐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똑같은 의거인데 기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와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일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중 수교의 즈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양국은 이번 수교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와 이제 국교가 끊어진 서울 명동에 있는 대만 대사관은 오늘로 공식 업무를 마감하고 대만 국기인 청천 101기를 내렸습니다. 44년간 서울 하늘 아래서 휘날리던 이 청천 101기가 단교를 맞은 오늘 길을 내리는 하기식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기인 오성기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대사관 현관에 개양된 기가 내려지자 김숙이 주한 대만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화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간간히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단교 사실에 슬픔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너무 안 됐어요. 이어 김 대사의 짤막한 이 임사가 이어졌습니다. 今天我们虽然暂时把旗降下来，但是这国旗活在我们的心中。 92년도에 단교가 이루어지면서 대만은 우리나라가 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배신자의 나라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대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지게 됐고. 한편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활기를 띠게 된 선양 사업도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사업이 바로 그랬죠. 1994년 상하이 루신공원에 세워진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도 한중 수교라는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가갖고 윤의사 의거 현장에다가 기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는 그냥 한중 수교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념물도 안 된다. 근데 마침내 1992년도에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기념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 넓혀졌습니다.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 이처럼 시대의 변화는 묻혀있던 독립운동가를 다시 조명하게 합니다. 강렬하게 희생을 하셨다. 우리도 여순 감옥에서 그 양반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냥 대령 경찰서에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여순 감옥소에서 여기서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 이회영 딱 이렇게 기념관을 딱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는 역사가 있었네. 이 중국에 남아 있었네.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확 나오니까 우당을 재조명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회영 선생을 넘어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넘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포상하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이승만 대통령 주변의 인물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시대에는 이 좌파들을 많이 포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나키스트 하셨던 분들은 훈격을 한번 보시면 전부 하나씩 등급이 낮아요.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는 움직임마저 조명화 의사를 비켜갔습니다. 경환 씨가 우당 이회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회영 선생의 후손이 보관 중인 조명화 의사의 흔적.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체포 당시의 할아버지일까요? 정말 의외입니다. 정말 의외인 게 저는 사실 이 사진이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통해서도 듣지도 못했었고 그랬는데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이 단계까지 저희가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연구회를 비롯해서 학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진짜 학문적인 그 접근을 더 해서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역사학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길 때입니다. 아이고. 지난해 8월 의거 90주년을 맞아 조명화 의사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다들 바쁘실 텐데. 초대 회장은 호사카 유지 교수. 어떤 인연이 그를 조명화 의사를 기억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을까요? 바로 조명화, 이본장, 윤봉길 이 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애착으로 갖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천재성을 만드는 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천재성을 세우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좀 뭐라 할까 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철저한 사료의 비판은 역사학자들의 목. 있는 줄 몰랐잖아요.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국위원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진의 진위를 논의할 차례입니다. 지금 타이중 그 시내 자체가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이종찬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인데 이거는 또 저희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흐릿합니다. 학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떠신지. 이게 과연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발굴이 된 거고. 자, 오늘 이 사진도요. 또 하나의 자료예요. 그럼요. 먼저 중요한 게 복장이죠. 복장이 그때 복장하고 맞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거 당시 조명화 의사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하던 찻집에 복장을 한 채 거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복장이 치밀했던 게 부기원 그 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위업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탈영병을 찾아서 잡아오는 그런 광경 같고요. 그게 약간 좀 그렇죠. 그때 군인들한테 체포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진짜 조명화 의사의 사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연구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또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 좀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실망하긴 이릅니다. 기록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호사카 교수. 조명화 의사의 그 위치라든가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대만에 대한 시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조명화 의사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된 기록에 대항할 다른 관점의 기록을 찾는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승자만의 것이다라는 것은 그 한 나라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시 일본이 승자라고 해도 현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북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자의 입장에서만 쓴 기록은 일본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기억은 한국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훌륭한 분들이죠. 정말 저로서는 과연 그런 시대에 나는 그런 행동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만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게요. 임시정부 그러면은 몇 사람의 임시정부로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임시정부에는 제가 이렇게 주먹구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 모두가 영웅이 되는 그런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주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만 타이페이에는 조명화 의사를 기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타이페이 한국학교. 대만 한인들의 노력으로 세운 조명화 의사의 흉상이 있는 곳입니다. 매년 추도식을 갖는다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타이페이 한국학교 교사 이지훈입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 반갑습니다. 이 조명화 의사님 흉상에 서 있네 여기. 예. 매일 등교하며 조명화 의사를 만나는 아이들. 아이들은 조명화 의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여기 학생들은 조명화 의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매년 그림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글짓기도 하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조명화 의사를 만나는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와 놀 수 있는 오늘을 있게 한 고마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억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경환 씨. 할아버지가 기억되게 할 방법을 그는 찾았을까요? 오랜 세월 원망했던 아버지와 그 이야기를 나눌 참입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조명화 의사의 아들 경환 씨의 아버지는 힘들고 외로운 선양 사업의 여정을 모두 일기에 담았습니다. 그 일기를 경환 씨는 오늘에서야 처음 펼쳐봅니다. 빼곡하게 내려쓴 아버지의 글. 아버지의 기억은 또 다른 기록이 됩니다. 내 나이 5, 6세 때다. 웃집 마당에 유골 놓고서 할머니가 아버지 해골을 들고서 형네야, 이게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난다. 후손이 잘 못 돼서 우리 아버지 큰 사람 못 됐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자책 속에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의 후손. 이 또한 기억의 조건이 남긴 자화상입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 저 못 믿으셨죠?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평생 동안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현장 사업하는 거 전 다시는 볼 수가 없다고요. 왜 죄를 저질냐고.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죠. 전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를 기억되게 하는 일은 온전히 경환 씨의 몫이 됐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서 나중에 하늘 돌아 올라갔을 때 적어도 얼굴도 못 뵌 할아버지한테 제가 손주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너 참 장안이라고 왔구나. 등 한번 두들겨주고 한번 안아주세요. 경환 씨는 이제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억의 조건을 써나갈 겁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 수많은 조명화 의사가 있습니다. 기억에 담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모든 독립운동가의 기본 사상은 같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래서 저는 모든 독립운동가의 사상은 똑같고 뭐 업적도 같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업적이 크고 작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사 가운데서는 있는 역사만 자꾸 이렇게 반복됐단 말이죠. 우리 우당 할아버지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차츰차츰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려지지 않는 역사를 알려지게끔 만든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